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의 한다의 전미영입니다. 네. 박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네, 아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청 바쁘시죠? 네, 우리 박사님이 무슨 고민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또 우리 한다혜 박사님이 우리 영상 많이 관여하시잖아요. 네. 시청률이 안 나와서 고민이시라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네. 영상을 좀 시청률이 높아질지 고민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컨설팅도 좀 받으시고 네, 그렇죠? 네. 재미있게 하라 뭐 이런 얘기 들으셨다고. 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 우리는 사실 굉장히 좀 진지한 사람들이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재미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이렇게 한번 누워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유튜브는 재밌어야 된다는데 저희는 너무 진지하게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데 급급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하다가 춤도 좀 추고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사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한국인은 참 빨리빨리 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바쁜 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뭐 카톡으로 뭐 잘 지내냐 이렇게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SNS에서 그냥 눈팅만 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으로 인간관계를 한다 해서 플랫폼 인간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플랫폼 인간관계에 대해서 전미연 박사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너무 바쁠 때 누가 밥 먹자고 해도 조금 이제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플랫폼으로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상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생활 10년 하신 과장님하고 우리 한 번도 사회생활 해본 적 없는 20대 가초년생 우리 대학생들하고 누가 발 넓을까요? 20대 초년생이 더 넓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네. 왜냐하면은 이 기성세대들은 인간관계는 아우 밥 먹어야지, 전화해야지, 그게 이제 인간관계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굳이 얼굴 봐야 되나? 그냥 SNS로 서로 안부 묻으면 되는 거지, DM 보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수의 사람과 진한 관계를 맺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요즘은 좀 넓은 관계를 적절히 잘 관리를 해나가면서 네. 거기서 조금 서로 도움을 주고받자 이런 용도로 바뀌지 않나?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역시 플랫폼인 것 같다라는 네. 점에서 플랫폼 인간관계라고 오늘은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우리가 말 약간 나누었는데요. 안부를 확인할 때도 요즘은 플랫폼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봤던 사례에서는 젊은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딸이나 아들이 쌍수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그냥 넷플릭스의 아이디 이름으로. 이름으로 적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 다음날 이제 부모님이 그걸 보시고 잘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막 서로 이렇게 안부를 주고받는 거예요. 네. 카톡도 귀찮으니 약간 넷플릭스의 아이디를 가족 게시판처럼 쓰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재밌죠. 그래서 그렇게도 쓰고요. 조금 더 젊은 사례들은 요즘 20대들이 쓰는 앱 중에 투두메이트라고 제 일정을 관리하는 앱이에요. 몇 네. 시에는 누굴 만나고 몇 시에는 회의를 하고 이제 자기 일정을 관리하는 건데 이 일정을 서로 이렇게 친구들끼리 공유가 쉬운가 봐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번 주에 그 친구를 안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번 주에 어떤 일정을 있는지 제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밤마다 너 그거 했냐, 잘했냐, 그래서 잘했으면 서로 뭐 스티커도 날려주면서 이렇게 격려도 하면서 네. 서로 독려를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공유하기도 하고 플랫폼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사를 확인하는 네. 그런 형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투두메이트 써봤는데 제가 어떨 때 썼냐면 작년에 저희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네. 제 남편도 같이 논문을 썼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렇게 투두메이트에 자기가 한 일 말고도 오늘 상태 안 좋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뭐 이모티콘을 네. 날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힘내 뭐 이런 이모티콘 날리면서 카톡으로는 굳이 막 제 감정을 공유하기가 좀 너무 버겁다 싶을 그렇죠. 때 이제 투두메이트로 일이 아니라 제 감정까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 투두메이트가 계속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요즘은 플랫폼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플랫폼 인간관계에서는 평판 관리조차도 이제 플랫폼으로 합니다. 네. 미국에서 꽤 인기가 있는 앱인데요. 디스코드라는 큰 회사가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가스라는 앱이 있는데 칭찬 기반의 투표 시스템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가장 용감하게 문제 해결을 나설까? 이런 것들이 질문이 올라오면 이렇게 반 친구들이 투표를 한대요. 네. 그러면
1등은 알 수 있대요. 아, 내가 1등 했구나. 그래서 불꽃이 막 주어지고 막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가 순위권에 들지 않아도 누가 나한테 투표했는지 궁금하면 열람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제 익명으로 투표하는 그런 네. 게시판도 있고, 국내에도 아마 아실 겁니다. 하이비라는 앱이 있는데 네네. 네, 이 앱도 이제 평판 관리하는 건데, 뭐 롯데월드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네. 이제 이런 것들 사람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것들이 올라온대요. 근데 여기는 약간 전략적으로 잘한 게, 누가 나한테 투표했는지 궁금하면은 이제 구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뭐 순위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사실 누가 나한테 투표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다들 결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은 취미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들 즐기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기성세대의 취미 활동, 예를 들어서 축구한다 그러면은 조기축구에 조기축구에. 동네 형님들하고 같이 축구하시고 회사 가고 또 밤에 술 먹고 뭐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으면 그 사람들 또 모아서 그 플랫폼에서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아마 잘 알려진 플랫폼이죠. 프립이라는 네. 이 취미 활동 기반의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는 호스트가 나 혼자 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요. 네. 한양도성 같이 산책하기, 코딩 배우기 이런 것도 있고, 뭐 영화 같이 보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밤을 하나 딱 열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같이 놀고 또 쿨하게 헤어지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플랫폼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형태의 취미활동 플랫폼은 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왓챠. 네. 왓챠라고 국내 토종 OTT 그쵸. 서비스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영화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혜리 기자님처럼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호스트의 그 방을 파티를 딱 만드시면 그 영화를 보고 싶은 전국에 계신 분들이 같이 와서 같이 영화 보면서 또 우리 김혜리님이 코멘터리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서로 대화도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은 혼자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겠죠. 훨씬 재밌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취미 활동도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연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취미도 같이 즐기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인간관계가 플랫폼 중심으로 좀 재편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첫 번째는요. 옛날에는 그래도 인간관계 대부분이 같은 학교, 같은 나이, 뭐 같은 취미 활동, 네. 약간 동질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고민을 공유합니다. 취업 걱정해, 우리 취업 스터디 하자. 네. 뭐 연애 고민해, 뭐 시험 고민해.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좀 지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확실히 사람들의 어떤 사회생활이나요, 그런 것들이 균질적이지가 않습니다. 생애 주기가 달라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제 대학 친구들이 결혼한 친구 있고 안 한 친구 있고 애 낳은 친구 있고 애 이미 졸업한 친구 있고, 이게 약간 굉장히 좀 다르다 보니까 관심사가 동질적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나와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플랫폼 기반으로 모여 나가는 거. 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이 플랫폼의 속성인데, 아까 우리 한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카톡으로 힘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네. 굳이 투드메이트에서 네. 나 오늘 힘들어, 위로해줘, 이런 것들을 은근슬쩍 보여주잖아요. 이게 약간 마음에 좀 편안함이 있습니다. 카톡이나 전화는 바로 대답 안 하면은, 제가 나 쉽네? 맞아요. 왜 쉽지? 제가 나를 좀 이렇게 하찮게 여기나? 이렇게 네. 약간 불쾌함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특히 SNS나 이런 것의 특징은 내가 관심 있을 때 보고, 댓글 달고 싶을 때 달고, 심지어 내가 제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모르게 관계 끊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내가 관계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으니까 요즘 세대에게는 훨씬 더 좀 익숙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플랫폼 인간관계가 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플랫폼 인간관계의 특성이 그동안 관계 맺기와 관련이 없었던 상품이나 서비스와 결합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직접적인 사례인데요.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모든 스마트 TV에는 채팅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 저희 집게 돼요. 제가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왓챠 파티 말씀도 드렸지만, 왓챠 파티에 제가 굳이 가입 안 했더라도 제가 저희 집 TV로 주말 드라마를 보잖아요. 저희 남편이 드라마를 안 좋아해서 혼자 보거든요. 네. 그럴 때 채팅 기능을 딱 키면은 그 삼성 TV를 가진 전국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주인공을 살려라, 죽여라, 뭐 작가는 펜을 꺾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는데 은근히 재밌어요. 사실 남성분들 게임할 때 뭐 채팅 켜놓고 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저는 이제 이해가 그제서야 되더라고요. 사실 아무런 SNS와 관련 없는 상품에 이런 관계 맺기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극단적인 사례일 수는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그냥 팔고 치우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 있는 고객들을 묶어낼 수 있을까? 그들 사이에 어떤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나? 이런 고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형태에서는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플랫폼으로 관계 맺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관계 맺기 앱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주목한 앱은 그 LGU 플러스에서 베터라는 또 새로운 형태의 소셜 미디어라고 할까요? 그런 서비스를 하나 런칭을 하셨는데 네. 인스타그램처럼 뭔가 좀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SNS에 지친 사람들이 자신의 소박한 일상을 관심사 기반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한대요. 또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제3의 인스타그램, 제4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 너무 동의하는 것이 이제 인스타그램을 넘어서서 SNS가 좀 목적형으로 다양하게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카톡이나 인스타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 주신 그런 플랫폼들이 점점 저변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자신이 이런 목적의 인간관계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 SNS 들어가고 아니면 뭐 다른 SNS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목적형으로 플랫폼 인간관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해주신 전미연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이것으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